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주가 하락 시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성장 테크주 탑5의 두 번째 기업인 아틀라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틀라시안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니며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만일 시청자분들께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들 기업들을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 놓으시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틀라시안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합니다. 기업용 협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한국분들은 실생활에서 거의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수년 전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IT 회사에 입사하여 첫 번째 신규 사업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외국인 개발자분들이 저에게 와서 영어로 지라와 컴플루언스를 이야기하는데 저 역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라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특히 지라는 발음을 잘못하면 욕처럼 들려서 더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틀라시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 내의 여러 부서와 다양한 팀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아틀라시안은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라와 컴플루언스입니다. 이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무명의 영세한 호주 스타트업을 시가총액 6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글로벌 대기업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라, 컴플루언스, 협업 소프트웨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하실 것입니다. 알고 보면 매우 쉽습니다. 영어로 JIRA, 즉 지라는 한마디로 작업 점검판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부서 혹은 다른 팀원들과 같이 공동작업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화나 전화, 이메일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혹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겨놔야 뒤탈이 없고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담당자가 어떤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서로 지속적으로 공유되어야만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많다 보면 서로 잊어버리고 제대로 팔로우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라는 한마디로 팀 내에 여러 문제들이 현재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작업 점검판인 것입니다. 컴플루언스는 프로젝트 공동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면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야 하고 관련된 부서들과 정기적으로 미팅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다양한 문서들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각 미팅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컴플루언스는 이러한 프로젝트 관련 모든 내용들을 한 곳에 쉽고 편리하게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한마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 팀원들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 작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라와 컴플루언스가 다양한 부서와 팀원들의 협업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작업 점검판과 공동 작업장이라는 게 들으셨을 때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시나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지라와 컴플루언스에 대해 들었을 때 뭐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협업 소프트웨어 중 하나가 아닐까? 뭐 그리 대단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사용해보니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까지 제 경험으로는 시장에서 지라와 컴플루언스 이 두 제품을 뛰어넘을 만한 다른 협업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포춘 500대 기업 중 83%가 아틀라시안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83%라는 말은 그냥 독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회사 내에서 협업 소프트웨어로 지라와 컴플루언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과 편의성, 안정성, 업데이트 등 모든 측면에서 지라와 컴플루언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거의 100% 지라와 컴플루언스를 알고 있고 협업 소프트웨어로 가장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뛰어난 제품이 아직 시장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틀라시안은 2020년 포춘지가 선정한 미래 유망 기업 3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워크데이와 스플렁크는 4위와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서비스나우, 2위는
생명과학 분야 전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인 비바 시스템즈입니다. 비바 시스템즈도 매우 좋은 회사인데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틀라시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왜 이 회사를 설립했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라시안은 캐논 브룩스와 스카 파쿠아가 2002년 설립한 호주 기업입니다. 캐논 브룩스와 스카 파쿠아는 1998년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대학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던 수재였습니다. 캐논 브룩은 1979년생으로 대학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전공하였고 이미 대학교 시절부터 부업으로 호주 기업들의 IT 관련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사업에 더 관심이 많았던 캐논은 대학교를 중퇴하고 직접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2001년 대학 동기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같이 창업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여러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끝까지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바로 스캇 파쿠아였습니다. 당시 스캇 파쿠아는 PwC라는 글로벌 선두 회계법인에서 잡 오퍼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캇은 양복을 차려입고 남을 위해서 평생 일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캇은 캐논 브룩스가 만든 아틀라시안의 공동 창업자로 조인하기로 합니다. 돈이 없었던 이들은 카드빚을 내 1만 불, 즉 하나로 1,100만 원을 가지고 2001년 회사를 설립합니다. 캐논 브룩스와 스캇 파쿠아가 처음 했던 사업은 스웨덴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제품을 사용하다 버그가 발생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안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전화 상담을 통해 해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테크니컬 이슈 관련 고객 상담을 해주는 제3자 아웃소싱 벤더 업무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캐논 브룩스와 스캇 파쿠아의 업무 장소는 시드니 글레베라는 지역의 발할라 극장 뒤에 위치한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같이 살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걸려오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를 대응하기 위해 새벽 3, 4시까지 근무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8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성장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를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캐논과 스캇은 다른 돈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모색합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을 저장해주는 툴이라든지 지식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작업점검판 소프트웨어인 지라였습니다. 처음 작업점검판 소프트웨어 지라를 만들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이 제품을 다른 기업에 홍보하고 판매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 미국은 IT 산업이 매우 핫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IT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호주에는 아틀라시안의 제품을 사줄 기업도 얼마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틀라시안은 그 당시 너무 영세해서 영업 조직이나 영업 담당을 고용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온라인에 지라의 기능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03년 세계적인 항공사인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1,000불이 넘는 금액의 주문이 팩스로 들어온 것입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지라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아틀라시안에 연락 한 번 없이 단지 온라인 사이트만 보고 그냥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런던에서 그리고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캐논과 스캇은 이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고객이 스스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지라 작업점검판 사업이 날개를 달고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지라를 구매하기 위해 팩스로 보낸 종이 신청서는 지금도 아틀라시안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틀라시안은 제품 가격을 매우 저가로 책정해 일단 기업의 업무 담당자들이 쉽게 지라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하고 보니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들이 자신의 보스를 설득해 회사 전체가 지라를 사용하게 하는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2004년 아틀라시안은 두 번째 제품인 컴플런스를 내놓고 역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2004년까지 아틀라시안은 미국에 사무실 하나 없었지만 미국에만 약 1,000여 개의 기업을 고객으로 두게 됩니다.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에는 엑셀 벤처 캐피털로부터 60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700억 원의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드디어 아틀라시안은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양한 관련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해 더 많은 업무 협업 제품들을 추가시킵니다. 2020년부터는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채택하여 정기 구독 형태로 매월 돈을 받아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스크립션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한 회사라고 했는데 실적은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틀라시안의 2013년 매출액은 148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600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6 빌리언 달러, 즉 약 1.8조 원으로 7년 동안 11배 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아직 적자로 2020년의 경우 마이너스 350 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4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손실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워크데이와 동일하게 아틀라시안도 연구개발, 즉 R&D 부문에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만 약 763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8천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매출의 거의 절반을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비로 매년 재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현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까요? 2020년 현금 보유량을 보시면 약 2.48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2.7조 원으로 현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지난 12월까지의 2분기 매출을 보시면 501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약 23% 성장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협업 소프트웨어 시장의 넘버원이자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아틀라시안은 미래에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틀라시안을 매우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소개드렸던 워크데이처럼 아틀라시안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 즉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2위나 3위의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틀라시안은 협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넘사벽의 1위입니다.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실 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제품이 떠오르듯이 기업이 협업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틀라시안의 지라와 컴플루언스입니다. 현재 아틀라시안은 기존의 라이센스 방식의 판매가 아닌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정기구독 형태로 사업을 바꾸고 있고, 이에 따라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타 경쟁사들이 아틀라시안을 제치려면 지라나 컴플루언스보다 훨씬 더 나은 제품을 갖고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회사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각 테크 기업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인데 논 IFRS 회계 기준 아틀라시안이 35%로 가장 많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아틀라시안이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영업 부문이 타 기업에 비해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틀라시안은 세일즈와 마케팅에 드는 돈은 최소화하여 여기에서 절감되는 돈을 모두 연구개발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틀라시안은 자신들이 좋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면 고객들이 알아서 구매해주고 입소문을 내준다는 강력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인 기업인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틀라시안이 직접 자신이 글로벌하게 영업 조직을 갖추는 대신 전 세계의 글로벌 파트너라고 불리는 600여 개의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해주면 이익을 나누어 갖는 영업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접 영업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품력이 매우 뛰어나 파트너사들이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기업만이 전개할 수 있는 영업 방식인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사들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을 선도하는 뛰어난 제품력 덕분에 아틀라시안은 이미 19만 4천여 곳의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돈이 되는 대기업 고객군들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5만 불 이상 매출을 벌어다주는 고객 수는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50만 불 이상 매출을 벌어다주는 기업은 총 267개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100만 불 이상 매출에 기여하는 기업 수는 104개로 전년 대비 76%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틀라시안이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시장성도 좋기 때문입니다. 아틀라시안에서 제시하는 전체 협업 소프트웨어 관련 마켓 사이즈는 126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30조 원 규모입니다. 그중 아틀라시안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연관된 테크니컬 팀 부문에서 13빌리언 달러, 재무나 회계, 마케팅 등 논 테크니컬 팀 부문에서 11빌리언 달러, 즉 총 24빌리언 달러를 자신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마켓 사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틀라시안의 연간 매출이 약 1.6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8천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앞으로도 아틀라시안이 최소 20배는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재 아틀라시안의 매출의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매출은 현재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아시아 지역에 향후 매우 큰 매출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도 점점 더 많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아틀라시안의 지라와 컴플루언스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라와 컴플루언스 이외의 다른 사업 부문의 약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아틀라시안의 성장을 이끌어온 1등 공신은 지라와 컴플루언스입니다.
그러나 아틀라시안도 지라와 컴플런스 이외의 교차 판매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을 추가하여 매출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합병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라와 컴플런스 이외의 다른 제품들로부터의 매출 규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있는 CEO와 경영진 역시 아틀라시안의 미래를 좋게 보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장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CEO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CEO가 별로이면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위기에 처한 망해가는 회사라도 좋은 CEO가 있으면 기사회생할 수 있습니다. 아틀라시안의 공동 창업자이자 공동 CEO인 케논 브룩스와 스카 파쿠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업무 협업 제품을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매출의 많은 부분을 장기적인 미래 성장 관점에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틀라시안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가 실제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36%였지만 2021년에는 23%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발표한 올해 3월까지의 예상 매출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490밀리언 달러로 약 18%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전년 동기 대비 23%의 성장은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 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아틀라시안의 성장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년 3월부터 아틀라시안의 주가도 많이 올라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틀라시안의 주가 매출 비율인 PSR을 보시면 현재 32.17로 워크데이나 스플렁크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서비스나우나 줌, 스노우플레이크, 옥타, 쿠파 등 다른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틀라시안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종목이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워크데이나 스플렁크에 비해 매출 대비 주가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PSR을 이용하여 앞으로 4년 후 아틀라시안의 예상 주가는 얼마가 될지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킹 알파 사이트에 가시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2024년까지의 예상 매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평균 PSR은 앞서 보여드린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년 평균을 내보면 약 19.33배가 나옵니다. 이 배수와 2024년에 한 주당 예상 매출액인 27.7불을 곱하면 2024년의 예상 주가는 약 536불이 나옵니다. 현재 아틀라시안의 주가가 약 240불 정도이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아틀라시안 역시 2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아틀라시안에 대해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트레이드에서 집계하는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은 264.85불로 현재 주가보다 약 12.76% 높은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350불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 랭크는 매수,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 10명, 강력 매수 6명, 보유 7명, 매도는 없습니다. 저도 신사업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지만 이렇게 캐논과 스카처럼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호주의 월세방에서 같이 라면을 먹으며 좋은 제품을 개발해 현재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스토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기도 하고 꼭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둘은 현재도 절친이며 각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고, 캐논의 경우 호주에서 가장 비싼 집을 구매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1,1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는 스캇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개발자분이나 지라 혹은 컴플루언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